네, 오늘은 딜사이트 S의 민주 마스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도체 투톱이 서로 엇갈리는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1% 정도 빨간불을 켜주면서 20만 원 선을 버텨주곤 있는데 장중에 2%까지 올랐었던 걸 비교하면 확실히 관망세가 반도체 섹터 안에선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현재까지의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자 일단 지수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엇갈리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보면은 최근에 좀 미국이 좀 힘들었죠. 그래서 지표들도 그렇고, 지표들도 계속해서 안 좋았고, 트럼프의 관세 부분에 있어서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도 보면 성장률은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들이 있고, 그런 안 좋은 이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때문에 상승률 하락도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 정치적 이슈에서도 성장 동력에 대한 그런 부분에 정책 자금 집행들이 좀 지연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해결이 되고 관세 부분에 있어서도 3월까지의 흐름을 좀 살피고 4월이면 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특히 어제 이제 테슬라가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서 좀 예견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상황이었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또 2차 전지주들의 하락이 나왔었지만 오늘 같은 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예상하고 2차 전지주들의 그런 반등이 나와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또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 좀 발표가 될 테고 내일 또 우리 시장에 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좀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컨센서스가 사상 최대치고 매출 380억 달러로도 나오고 해서 거의 좀 엔비디아는 100점에 가까운 실적이 좀 나와줘야 우리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향후에 그런 컨퍼런스를 어떻게 지지를 할 것인가, 이런 딥시크 이후의 전략을 어떻게 젠슨왕이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여부가 좀 중요한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방향성에 대해서 가이던스에 초점을 두고 가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이후에 어떤 스케줄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또 어디에 새로운 모멘텀을 줄 것인가. 저번 주에 이제 액침 냉각이나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그런 다음 먹거리로 또 힘줄 부분이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인가. 보면은 지금보다 더 수급이 강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좀 반영이 될 것 같고 또 엔비디아의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동안 또 미국 증시, 나스닥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는 좀 회복력을 힘있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부터 또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좀 힘을 보여주고 있었고 연기금도 뭐 사고는 있으나 상당히 소극적인 매수로 이제 수급적으로는 다소 조금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오늘 좀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지만 초반에 어느 정도 상승을 반영한 시가집이 약간 눌려서 좀 마감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미국이 눌려주는 장에도 오늘은 장 초반에 좀 힘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한국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려고 급등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랑 항생지수 비교해서도 우리나라 지수가 좀 그래도 좋은 편이긴 하니까 그래서 관세나 그런 국내에 대한 정치적 이슈나 그러니까 아직 해소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점차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다 하면은 3월 달에는 좀 이제 그런 조정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4월 달부터는 기회를 잡아가면서 어떠한 회복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적잖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 방향성을 천천히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 오늘장의 특징 섹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기기 가져와 주셨네요. 이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화장품주가 최근 들썩였는데 미용 관련주라고 한다면 미용기기 관련주들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장 초반에 클래시스가 삼성전자 인수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을 크게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어떤 포인트에 특히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특징 섹터는 이제 의료기기인데 일단 삼성전자랑 클래시스 이야기에 관련해서 의료기기 섹터들이 좀 막 다 같이 올라가 준 것 같아요. 클래시스랑
해서 다 같이 올라가 준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 섹터를 보면은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사모펀드라든지 매각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의료기기에 대한 시장을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빠른 성장을 보여주면서 고성장 국면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파마리서치 그 외에 뭐 휴젤이라던가 이런 여러 기업도 있지만 저는 일단 오늘 움직여도 이런 클래시스가 또 고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고 그다음에 뭐 소모품 판매에 비해서 이제 마진율이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데 엄청난 고마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쪽이 의외로 펀드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PE 쪽에서도 이쪽을 계속 베팅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미 현재 이 사업에 대한 그런 매력들을 느끼고 있었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래시스 같은 경우는 여러 지역으로 또 들어가는데 이제 뭐 다 잘했지만 이제 뭐 미국이나 중국으로 또 들어갈 때 고중파나 뭐 슈링크, 볼유머 뭐 이런 등등들의 여러 기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기들이 또 미국이나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게 실적 그리고 마진으로 간다면 클래시스 계속해서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 APR 같은 경우도 이제 K뷰티라는 말을 만들었죠. APR이 대표적으로. 그래서 APR이었고 화장품 사업으로도 또 중국 사업으로 갔을 때 중국 바람이 좀 불었다가 최근에는 뭐 미국 쪽에서 중소기업들이 또 대박이 났었어요. 그래서 대기업 홍보가 아니라 SNS를 좀 통해서 입소문을 타서 좀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 쪽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고 흥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한국콜마라든지 막 이런 종목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수출 데이터를 좀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급등락도 하고 해서 계속 성장 사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집중하는 쪽이 사실 화장품은 좀 소외되고 있었다라고 보고 최근에는 첨단 산업이라던가 이제 방산, 조선 이쪽으로 좀 많이 보게 되는데 미용 쪽도 실적이 좀 좋은 상황인 편이라 봐도 비중을 조금씩 실어 가셔도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가도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 비중을 좀 실어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병원에도 진화를 계속하고 있죠. 그 안에서도 의료기기가 계속 생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를 또 발표할 때마다 예상치를 또 채우지 못하면 변동성은 좀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면서 가면 꾸준한 성장도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클래시스 오늘 이제 관심주로도 제가 클래시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심주로 클래시스 한번 보자면 또 삼성전자에 인수될 거다라는 이야기에 뉴스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고 이후에 윗꼬리가 달면서 좀 빠졌었어요. 그래서 여튼 공식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삼성이 인수를 부인하는 게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처음에는 좀 부인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랑 엮여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부각이 될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 추후에 정말 인수를 좀 하게 된다면 또 이런 부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차트상 고점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보고 일단 아시다시피 기술력이 있고 또 실력이 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슈링크, 볼륨업, 의료기기 뿐만 아니라 피부과 전문 기기도 계속해서 생산을 하는데 이제 가정용 제품으로도 개발을 해서 이걸 판매 확대를 하겠다. 이걸 국내뿐만 아니라 홍콩이나 태국 이런 글로벌 시장의 진출도 계속해서 서두르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홈 헬스케어 시장에서 AI를 이제 활용해서 신사업 포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1월에 CES에서도 AI 그 피부 분석해서 케어 솔루션을 삼성전자가 마이크로 LED 뷰티 미러에 탑재를 해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경영권 매각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사의 매각 대상은 이제 베인 캐피탈이고 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를 하면 매각가가 3조 원에 달하는 걸 이걸 이제 누가 인수를 하냐 하면은 이걸 또 삼성전자가 하겠다고 해서 이 인수를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영향으로 오늘 좀 움직여졌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삼성전자가 엮여 있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에 대한 재료들은 남아 있으니까 일단 너무 한번 차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시면은 너무 고점이잖아요. 주봉상으로 너무 고점이긴 하는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윗골이단 음봉이 하나 형성이 되었고 분봉상으로 봤을 때 보시면은 윗골이랑 양봉 한번 형성이 되고 계속해서 주가를 계속해서 뺐습니다. 그쵸?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추후에 변동성을 좀 만들어 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바닥 잡히는 거 좀 확인을 하고 물량을 확보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윗골이단 양봉이 한번 형성이 되었는데 지금 길게 뺐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힘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지금 보시면 거의 품절주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통 물량이 일단 26%밖에 없고 신고가 영역에 있지만 이미 윗꼬리를 달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금 이 윗꼬리만큼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주시면 오히려 눌려주는 구간에서 매수 진입이 오히려 좋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너무 고점 부분에 있으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만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65,000원에서 66,000원 사이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48,000원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출발할 때부터 클래시스 사실상 20% 가깝게 올라갔는데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 1% 정도의 약한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하나의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포인트 잘 기억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재건 쪽 가져와 주셨는데 사실상 그동안 있었던 종전 관련해서 첫 관문,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광물 협상 쪽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최종 합의에 나서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재건주들 투심도 상당히 괜찮은데요. 어떤 포인트에 특히 집중하고 계실까요? 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좀 보게 된다면 실제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재건 작업을 좀 시작하게 된다면을 좀 생각하면서 초점으로 두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전쟁이 진행 중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정도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끝날 때가 됐다라는 그런 종전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재건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 여기에 돈을 유럽과 미국이 되겠다고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이제 나라를 새롭게 이제 짓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원래는 소련 국가에서 이제 동쪽 국가였는데 지금은 서쪽으로 해서 여기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걸 수주해서 돈을 벌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국내에서도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제 대선 공약이었죠. 이런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새로운 이슈 중에서도 이제 미군 경계선에 이제 미군을 투입한다라는 소식에 이제 미군 투입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광물을 요구를 했어요. 히토류를 달라고 했고, 중국이 이제 미국을 좀 견제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무려 700조 원 가량인데 이제 미국이 요구를 했고, 이번 전쟁에 이제 미국이 상당히 많이 관여를 했어요. 해서 이제 재건 관련 사업을 많이 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크라이나의 총 피해 규모가 1,400억 원에서 1,5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거용 건물 인프라, 그런 기업의 자산, 농업 이쪽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오늘 이제 대동그룹이 또 대동기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줬어요. 그 외에도 이제 건설, 도로포장, 원재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3월에 평화회담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종전이라는 그런 마지막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챙겨볼 섹터 위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주택건설이나 뭐 주택건설 관련해서 전진건설 로봇, 얘도 굉장히 좋다. 이 종목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대동기업도 오늘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또 오늘 광물협정 체결 임박 소식해서 움직여졌고요. 건설기계 재건 좋습니다. 해서 28일 날 광물협정에 대한 서명 체크하면서 체결이 된다 하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움직여주는 그런 섹터들, 종목들 이후에도 좀 기대감 있게 봐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핵심 종목들 위주로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핫했던 대동 기업, 그리고 오늘의 관심주는 대동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동이나 대동기업 굉장히 핫하고 좋지만 기존에 이제 우크라이나 매출 비중이 있었던 그런 북미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대동그룹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어차피 우크라이나에서 농기계 자율주행으로 붙어서 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다라고 보고 지금 재건 관련 이슈도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그리고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에 대한 합의점 도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28일 날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젤렌스키랑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방문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 뉴스로도 농기계 농업 관련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무래도 3대국 중 지대 중 하나로 그 연간 트랙터 수입액이 1조 원 이상으로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재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농경지에 대한 회복이 좀 빠르게 필요한 시점에서 농경지 이제 시설 복구, 생산성 회복이 빠르게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대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수익 총판으로 3년간 300억 원으로 이제 트랙터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수주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따라가는 종목보다는 또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서 눌림목이 있을 때 진입을 하는 것도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동 차트 보도록 할게요. 여지껏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빠졌어요. 너무나 이제 또 명확했던 그런 매직 구간이 또 있었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날 크게 빠져줬죠. 이후에 또 잠깐의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금 좀 반등 보여주면서 지금 자리에서 기회를 잡아도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 하면은 목표가는 16,000원. 15,000원에서 16,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대동 받아봤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재건 섹터가 최근 눌림이 있었던 만큼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흐름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섹터 안에서의 탑픽주까지 하나씩 받아봤는데요. 오늘의 스페셜 공략주 살펴보겠습니다. 휴스틸, 철강주 가져와 주셨는데 아무래도 관세 이슈가 또 시장에서 화두가 되면서 철강주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오름세,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요. 현재가 매수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휴스틸, 방관 제조업체고요. 배관용 관관, 그리고 구조용, 그리고 유정용 관관 등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그런 관광 제품의 생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생산 기지가 거점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되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요새 미국 생산 기지, 미국산 킥포인트가 있는 종목들이 좀 요즘 많이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틸도 그렇고 휴스틸도 이제는 움직여줄 수 있다라고 해서 트럼프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도 넥스틸, 휴스틸 그리고 세아대강 이 세 종목이 휴스틸 같은 경우는 19년도부터 해서 1,244억 원을 투자를 했고 텍사스주 그런 휴스턴 지역에서 이미 공관 생산 기지를 건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작업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글로벌 관광 수요 부진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좀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있지만 이제 미국 에너지 시장에서의 성과 그리고 대북경 강관 그리고 수요 확대 이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쪽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LNG선에 대한 그런 삼성중공업 오늘 굉장히 좋았지만 삼성중공업 그리고 동성하이텍 그리고 한국화보 기자재도 좀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자리가 이미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에 있는 미국 생산 거점이 있는 그런 휴스틸이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스틸의 에너지 시장 그리고 성장, 그리고 그린 에너지 산업 그런 수요 확대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그런 매출 성장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상승 그리고 글로벌 수요 부진이 단기적인 그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미국 시장 수출 비중에 대한 확대 그리고 제품 성과를 좀 체크하면서 가면 안정적으로 좀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바로 휴스틸 차트 보시면은 한 3년 안 되게 좀 이렇게 계속해서 3년 정도 계속해서 주가가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나왔고 이제 재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매수를 해주셔도 충분히 목표가 6,000원까지는 그래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목표가가 6,000원이고요. 손절가는 일단 3,4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일봉상으로도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상승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스페셜 공략주는 휴스틸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매출 성장 기대감까지 있다 휴스틸 받아봤습니다. 그동안의 눌림이 강했었던 만큼 추세 전환에 따른 상승 모멘텀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딜사이트S 민주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